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 교수님은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여기는 뭐 설 명절이라는 그런 기분이 별로 안 나요. 뭐 덤덤하게 지나죠. 예, 지금 캐나다에서 지내고 계신데 그 설, 추석, 단오 이런 그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잖아요. 그 캐나다에도 이런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는 게 있습니까? 캐나다는 뭐 아시겠지만 복합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각 민족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명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들은 그 설날을 이제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별로 안 하는데. 그리고 카나다만의 그 명절이라고 하면 카나다 7월 1일 날이 카나다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나다가 완전한 자치 국가가 되는 기념일이라 해서 카나다 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에서 제일 큰 명절은 뭐 아무래도 1월 달에 그 뉴이얼 데이, 다음에 그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네. 그다음에 12월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나다 휴일은 매월 한 개씩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있고 2월 달에도 있고 3, 4, 5, 6, 7, 8, 9, 10, 11, 12 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휴일이 있죠. 예. 그 언제예요? 매달 그래요? 정해져 있나요? 예, 2월 그 셋째 월요일은 패밀리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달이고 4월에는 부활절이 있고 5월에는 빅토리아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는 날이 있고 7월 1일은 아까 말한 대로 카나다의 완전한 자치를 기념하는 캐나다 데이가 있고 8월에는 시빅 할리데이라 그래서 그냥 뭐 하루 노는 날이에요. 그냥. 그리고 9월 첫째 월요일에는 그 레이버 데이라 그래가지고 노동절이고 또 10월 둘째 월요일은 많이 휴일을 날짜로 정하지 않고 몇째 무슨 요일 몇째 목요일 뭐 이렇게 요일로 정해요. 그래서 10월 둘째 월요일은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좀 특별하게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캐나다는 이제 10월 둘째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제 빠르죠. 한 달 정도 빠른데 왜 그러냐면 북쪽이니까 추수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예, 카나다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는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뭐 카나다 추수감사절하고 미국 추수감사절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카나다 크리스마스는 언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다 같습니다. 예. 각 나라마다 고유의 명절이 또 다르고 또 이렇게 기념하면서 쉬는 날들도 그렇게 좀 각기 좀 차이가 있네요. 예. 이렇게 설 명절을 지내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런 또 명절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오강남의 생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강남의 생각 2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점을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점을 믿을까? 어떤 내용일까요? 그 지난번 그 한국 그 대선 때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무속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한국 유튜브를 보면 뭐 누구의 운세를 점치는 그런 신점 보는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뭐 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인데 저도 이런 무당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몇 번 봤어요. 네.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앞으로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뭐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믿어야 하는지 안 믿어야 하는지 그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운세를 점쳐본다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이 점을 보는 일, 우리 인간이라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쯤 보게 되는데, 교수님도 혹시 이 점을 본 일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점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986년 인도 여행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구루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번 따라가 봤죠. 따라가 봤더니 그 구루라는 사람이 결국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희한하게 그 생년월일을 다 보고 또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심지어는 출생지도 이래 함께 봐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치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전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전생에 저는 그 전생에 그 심은 씨앗의 열매를 즐기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를 잔뜩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제 어머님이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 아버님은 벌써 돌아가신 지 15년이 된 해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그분 말에 대한 신뢰도가 뭐 확 달아나는 그런 기분이고 저 재미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예. 이 점을 보는 우리의 어떤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 점을 봐서 좋은 점이 있을까? 그런 어떤 궁금증도 갖게 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그렇게 재미삼아 보는 경우도 있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월 때면 토정 비결 보고 할 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저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진지한 경우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 내지 그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기를 배가지고 이거 아기가 아들일까 딸일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아들 낳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 하는 말이 딸이 나을 걸로 알았지만 실망할까봐 아들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합리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제 물어보면 무당마다 다 각각 답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점으로다가 미래를 안다 그러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서로 다른 걸 보면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점이나 굿도 어느 정도 효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시 불악에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동쪽으로만 갔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쪽에는 사냥감이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하고 점을 치거나 혹은 굿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라 그런 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서쪽으로 갔더니 사냥감이 이제 동쪽으로 갈 때보다 많이 나왔죠. 이런 효과는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루틴이라고 판에 박힌 그 일상적 행동 패턴을 깨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이런 일을 해보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왜 숨바꼭질 할 때 어디로 갈까 하게 해서 손바닥에 침을 붙이고 이렇게 탁 튀겨가지고 그쪽 가는 데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가위바위보 할 때 손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제 구멍을 봐서 무슨 종류의 구멍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가위를 내든지 주먹을 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그 습관에 따라서 계속 가위만 내면 저쪽에서 벌써 이거 알고는 주먹을 내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해서 보면
자기의 그 일정한 패턴을 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뭐 이런 효과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네요. 정말 이 점을 보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가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을 한번 좀 뒤집을 수 있는 좀 반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점을 통해서 한번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그 종교를 갖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이 점을 보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으로 또 종교를 갖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종교를 갖기도 하지만 그 종교는 기본적으로 점치는 것보다는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뭐 요즘 들어보니까 종교 지도자 중에도 뭐 기륭을 말해주고 흉사를 막기 위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는 뭐 그런 말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종교는 이제 기복 종교라 그래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거나 불보살에게 빌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한 것이 종교고 점 보는 거는 뭐 무속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우리 종교인들 중에도 참 미신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점을 보는 마음으로 또 종교를 믿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오늘날의 종교는 미신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실적으로 종교를 믿고 당연한 일만 도덕적으로 해나가는 게 우리 종교인들의 바른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점을 믿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종교는 그 미래를 알아보거나 그 복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인지가 발달하기 전 그 옛날에는 뭐 다른 별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무술적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뭐 인지도 발달했고 또 뭐 빅데이터니 또 무슨 다른 예측 가능한 그 기술들이 발달한 그런 상태에 꼭 무속적 예언에 기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금의 자기에서 해방이 되어 참나를 발견함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종교의 뭐 가장 중요한 건데 종교를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든가 혹은 뭐 점쳐가지고 미래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하면 그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신앙은 뭐 자라나 나를 넘어서는 심층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명절을 맞아서 또 한 해를 점쳐보는 그런 일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참고는 하시고 또 재미로 보시고 이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내 스스로 멋지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 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